안녕하세요. NLP콩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GPT가 점점 똑똑해진다입니다. Self-Refine, Iterative Refinement with Self-Feedback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장이나 태스크가 있을 때 사람도 한 번에 정답을 말하지 못할 수도 있죠. 한 번에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없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LLM이 항상 일관된 문장을 생성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어려운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힘들어 했었어요. 예를 들면은 리스닝 태스크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다양한 목적이 있는 태스크, 뭐 프로그램을 짤 때 효율성도 고려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가독성도 고려를 해야 될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거나 아니면은 다이얼로그 리스폰스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뭔가 골을 설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목적성이 있는 태스크들이 이런 태스크에 속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으로 따진다면 사람도 처음에는 코드를 짤 때 구현을 위주로 더럽게 코드를 짠 다음에 대신 빠르게 짜겠죠. 그 이후에 리팩토링 해가지고 보기 쉽고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글을 쓸 때도 사람은 메일을 처음 초안을 쓴 다음에 중요한 메일 경우에 여러 번 검토하고 보내게 되죠. 마찬가지로 LLM에게도 뭔가 이렇게 스스로 피드백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스스로 피드백을 하고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결과물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리파인먼트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기존에도 이런 이터레이티브한 리파인먼트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주로 외부의 모델에 의존하거나 뭐 리월드 모델일 수도 있고 슈퍼바이스드 모델일 수도 있는데, 외부의 모델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추가적인 학습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많이 들 수도 있고, 휴먼 어노테이션이 필요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얼월드 태스크에서는 태스크마다 이것을 다 일일이 갖추고 구현하기가 어렵겠죠. 일반적인 태스크에는 적용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셀프 리파인은 어떤 내용이냐면, LLM이 스스로 피드백을 하고 스스로 고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초기의 아웃풋을 LLM 스스로한테 피드백하게 하고 다시 그 피드백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수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죠. 오늘 개념에 대한 방법론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에 오늘 개념을 기반으로 등장한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LLM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LLM의 고유의 성질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알고리즘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제너레이션을 하는 프롬프트를 넣고 인풋을 넣은 다음에 아웃풋을 뽑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피드백 프롬프트를 넣고 이 피드백을 왜 틀렸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달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 피드백을 설정을 할 때 퓨샷 프롬프팅을 같이 넣어주게 되는데, 이 퓨샷 프롬프팅을 넣어줌으로써 어떤 걸 하고 싶은 거냐면, 피드백이 이 두 가지 성질을 갖게 하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로 액셔너블하게 만들고 싶은 거고요. 액셔너블이라는 게 뭐냐면 아웃풋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것들이 부족해, 어떤 것들을 해, 이런 것들이 액셔너블 한 거겠죠. 그리고 스페시픽이라는 성질도 중요한데, 피드백이 구체적으로 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피드백을 받고요. 그리고 여기서 수정을 시킵니다. 이때 이터레티브하게 수정을 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앞에 기록들을 처음에 이니셜하게 만들었던 거, 그 다음에 수정했던 거, 다음에 수정했던 거를 다 넣어줘서 얘네가 어떤 부분들이 뭔가 부족했는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앞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같이 넣어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피드백이 어떤 특정 값을 만족하게 되면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브레이크를 하고 나오거나, 조건 만족하지 않더라도 특정 n번을 돌게 되면은 나오게 되고 그 결과물을 뽑아서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높은 수준의 아웃풋을 만들 수 있게 한다. 처음에 드래프트를 만들고, 그죠? 얘를 피드백을 해서 피드백을 반영해서 더 좋은
잘 반영된 뭔가 더 좋은 아웃풋을 만들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방법론은 간단하죠. 이 방법론을 통해서 7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이거를 한번 실험을 해볼 겁니다. 얼마나 성능이 향상됐는지 보겠다는 건데요. 뭐 코드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것도 있었고, 가독성을 높이는 것도 있었고, 리스닝도 있었고, 아니면 여기서 2가지 새로 제안한 거라고 하는데, 줄임말 만들기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글쓰기 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 LLM은 GPT 친구들이죠. 다 오픈 AI에서 만든 것들. 그리고 코드 베이스 태스크에는 코덱스, 약간 GPT를 코드 제너레이션에 알맞게 튜닝 시킨 것들과 기존에 이제 제너럴하게 쓸 수 있는 LLM인 GPT 3.5랑 GPT 4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전부 그리디 스트레지랑 템퍼리처는 0.7로 설정을 했고요. 매트릭은 어떻게 하냐면 뭐 이런 매스 리스닝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맞췄는지 정확도, 그리고 얼마나 향상됐는지 이렇게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정량적으로 표현해주고, 아닌 경우들 있잖아요. 뭐 리스폰스를 제너레이션 한다던가 뭐 가동성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휴먼 A/B 이밸루에이션 합니다. A랑 B 중에 뭐가 더 좋아 이렇게 고르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GPT가 얼마나 어떤 것들을 선호하는지를 고르게 합니다. 4한테. 그러니까 GPT-4가 사람과 굉장히 상관계수가 높게끔 이렇게 성능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GPT가 선호하는 내용들은 사람도 선호한다는 거죠. 이 센티멘트 리버설 같은 경우는 82%가 사람과 일치했고, 이 어크로민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는 68%가 일치했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PT-4 또한 똑같이 매트릭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리절트를 보면은 셀프 리파인이 항상 이 베이스 모델을 뛰어넘는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죠? 베이스라인을 많이 뛰어넘었죠. 근데 특이한 점은 이 매스 리스닝을 잘 뛰어넘지 못했어요. 이 매스 리스닝이 왜 뛰어넘지 못했는지는 뒤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높아진 거는 뭐 다이얼로그 리스폰스, 그죠? 이런 거라든가, 아니네요. 센티멘탈 리버설인가? 어쨌든 굉장히 많은 향상을 보였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셀프 리파인먼트가 항상 베이스라인 모델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27%에서 37%까지 향상을 시켰다. 가장 많이 향상된 건 컨스트레인 제너레이션이었다. 왜냐면 놓친 정보들을 포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피드백을 통해서요. 그리고 뭐 아까 말했던 다이얼로그 리스폰스 기준 거의 50% 가까이가 올랐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향상이 있었죠. 근데 매스 리스닝에서는 소폭 향상이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얘는 한 줄 틀리더라도 일관적인 체인으로 다 틀리기 때문에, 논리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에러가 있더라도 얘가 에러를 잘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면 정말 소소하게 이퀘이션이 잘못됐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everything looks good 이라고 할 때가 많았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항상 이 LLM 사이즈에 따라서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GPT-4의 셀프 리파인먼트 한 결과가 GPT 3.5의 셀프 리파인먼트 한 것보다 좋았다. 그러니까 즉 셀프 리파인먼트는 더 강력한 모델에서 더 강력한 잠재력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이 뒤에도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분석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피드백 퀄리티의 영향력, 이게 뭔 내용이냐면 피드백 퀄리티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셀프 리파인먼트 피드백은 LLM에 직접 피드백을 시킨 거죠. 근데 제너릭 이 피드백 같은 경우는 그냥 효율성을 높여줘, 이런 식으로만 일반적인 피드백만 준 겁니다. 더 향상시켜줘. 그랬을 때도 분명히 향상은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프 리파인 피드백이 더 이게 높았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피드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뒤에도 피드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피드백의 퀄리티에 따라서 얼마나 셀프 리파인먼트가 잘 될 것인지가 달렸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게 0번째 반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일괄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죠. 그죠? 물론 향상이 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이터레이팅 하면은 향상이 된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 0에서 1번째 첫 번째 이터레이티브가 한 거겠죠. 가 성능이 보통 가장 높게 올라갔다. 이렇게 비교적 초기에 있는 리파인먼트가 더 좋은 임프루브를 보여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많이 해서 좋아지는 걸까? 지금 이터레이티브를 4번 했다고 하면은 4번 수정을 한 거죠. 4개의 뭔가를 만든 거야, 붓을요.
그렇기 때문에 4개로 제너레이션 시킨 다음에 셀프 리파인보다 더 아웃풋이 좋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확인 결과 여러 번 한다고 더 좋지 않았고 한 번 셀프 리파인먼트 한 게 더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한 모델에서 되는가? 얘가 약한 모델이라는 것은 인스트럭션에 대한 뭔가 제너럴 태스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얼마나 인스트럭션을 잘 따랐냐 이런 거에 대한 게 강하냐 약하냐라고 봤을 때 비쿠나 13B 같은 경우는 모델 크기도 작고 컨버세이션 대화를 학습시켰기 때문에 인스트럭션을 잘 따르는 능력이 GPT나 챗GPT나 GPT-4에 비해서는 약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쿠나한테도 이제 이런 위컬 모델한테 한번 시켜본 거죠. 셀프 리파인을요. 해보니까 얘가 수정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드백 만드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수정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굉장히 총체적 난국인 거죠. 왜냐면은 오라클 세팅이나 사람이 직접 피드백을 주더라도 그걸 리파인하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해요. 네, 아마 대화를 트레인 시켰기 때문에 인스트럭션에 잘 일반화되지 못한 것 같다.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퀄리테이티브 어널리시스를 하는데 성공한 거 35개, 실패한 거 35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대부분 이 피드백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어떤 피드백이 중요했냐면 실패 케이스 중에 33%가 피드백이 어떤 점인지를 정확히 짚어내지 못했고 61%가 정확하게 짚어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피드백을 만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틀린 것 중에 94%가 지금 피드백 때문에 틀린 거예요. 나머지 6%만이 수정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프 리파인먼트에서는 그만큼 피드백의 퀄리티가 중요하다. 그리고 피드백이 액셔너블 해야 된다. 정확히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줘야지 얘가 셀프 리파인먼트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피드백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피드백. 네, 그리고 이거 앞에 설명한 태스크는 정량적으로 뭔가 정답이 있는 태스크였죠. 그거 말고도 웹페이지를 만드는 태스크를 이터레티브하게 셀프 리파인을 통해서 시켜봤는데 HTML, CSS, JS가 더 사용성이 좋고 이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 셀프 리파인이 실제 세계의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더 복잡한 태스크에 잘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알려진 리미테이션은 이 방법론은 충분히 퓨샷 러닝이 가능해야 되고 인스트럭션 튜닝이 잘 되어 있어야지 잘 먹힌다는 겁니다. 비쿠나한테 잘 안 먹혔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 사용한 모델들이 오픈소스가 아니었죠. 어떤 코퍼스로 학습했는지 어떻게 학습했는지 파라미터가 몇 개조차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델에서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부분 때문에 얘가 잘 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저자는 지금 인스트럭션 튜닝 여부를 지금 아마 중요한 점으로 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험이 영어로만 이루어져 있다. 실험이 다른 나라 언어, 뭐 독일어, 프랑스어, 한국어 이런 걸로 되지 않았고 영어로만 했기 때문에 그런 리미테이션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셀프 리파인 되게 중요한 LLM의 성질이라고 했죠. 스스로 피드백하고 피드백한 내용을 스스로 반영하고 반복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LLM의 정말 중요한 성질입니다. 2013년 5회 나왔는데 한 몇십 회, 한 50회 가까이 네, 인용이 됐어요. 네, 그리고 다양한 태스크에서 별도의 데이터나 학습, 뭐 강화학습, 뭐 사람의 관여 없이 스스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네, LLM의 중요한 성질이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